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요, 자격증 취득 후에 여러분이 겪게 될 실무와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부동산, 민법, 또 공법, 세법과 같은 다양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이해를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를 다지는 일이겠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긁어서 볼 텐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었는데 우선은 뭐 아까 셋을 이렇게 묶었을 때 이제 제한 능력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설명드린 바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와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금고 이상 형자 썼었어요. 형이란 거는 징역과 금고를 말한다고 했고요. 이어서 이제 종료되거나 하나, 그다음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됐다 둘 이렇게 되는데 이제 3년을 못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종료란 말은 다 채웠다는 뜻이니까 만기 석방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만기 석방 된 사람은 3년을 못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건 두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여기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하는 게 있어요. 형 집행 면제. 이제 먼저 가석방 뜻은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이제 다 산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나오게 되면 어떤 뜻인가 하니 가석방은 임시로 석방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계산할 때 자, 남아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말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선고받은 자가 5년을 살고 가석방 됐다면 남은 게 5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잔여 기간에다가 다시 이 기간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년을 보태니까 합친 요 기간이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럼 문제는 가석방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무기와 유기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 다음 설명드리려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계산할 때는 가석방이라는 거는 남아 있었던 기간에서 3년을 다시 보태서 합쳐진 기간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가 이제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특사란 말을 많이 써요. 특별 사면을 줄여서 특사됐다 또는 뭐 이제 형의시 완성됐다는 것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형 집행이 면제가 됐다면 3년을 못한다는 뜻이 되고요. 보다 깊이 있는 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께서는 자 일단 형의 종류는 두 가지다. 징역, 금고. 그다음에 형기를 다 채웠으면 3년을 못한다. 그러나 가석방 됐으면 남아있는 기간을 마저 채우고 3년을 더 지나야 된다. 그다음에 이어서 특사 등이 되었다 할 때도 3년을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집행유예라고 돼 있고 유예 기간이 1년부터 5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얼마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험에 나왔을 때 정해주겠죠. 물론 기간이야. 그러면 그 유예 기간 동안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실제로 형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밀려 있다는 뜻이죠. 유예기간. 유예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유예기간이 정해졌다고 할 때 유예기간 동안 못한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어려운 말 나옵니다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업자가 됐다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이게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6번 볼까요? 자, 6번에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을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으로서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됐지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격 사유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와 무관하게 그 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 3년이란 건 말이에요. 이 결격 사유, 지금 보고 계신 거, 이 결격 사유로 인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 3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유인데 굉장히 많죠. 그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뭐 절대적 취소, 또 뭐 상대적 취소 등의 사유가 많은데 다시 말해서 결격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했을 때 3년 지나는 것이고 결격 사유일 때는 3년이 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자, 문제는 단서부터 있어요. 단서가.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란 얘기죠. 이 법 위반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니까요. 자격, 등록 모두 취소가 돼버려요. 또 둘 다. 자, 왜 그러냐? 이건 또 뒤에 나올 텐데 자격 취소 사유를 일단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단원 자체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긴 쪽의 기간, 장기, 긴 쪽 기간을 계산한다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긴 쪽으로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내용 사유 뭐 예를 들어 드린 거라든가 하는 거는 다음에 할 테니까 오늘은 대충 연수만 좀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 어차피 다른 자체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기본이라든가 심화대에 다 다뤄져야 되지 지금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6번이 폐업 자 등록이 취소됐죠. 취소됐으면 3년을 못 하는 거거든요. 3년을 못 하는 거다. 그럼 주의 표시는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내려오시면 이제 자 9번에 있거든요. 여긴 자격이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 그것도 3년이죠. 그러면 취소도 3년을 못 하는 거고요. 자 자격 등록 마찬가지겠죠. 3년을 못 한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7번과 8번과 10번을 보시면 공통점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 뭐냐면 정지인데 자 7번은요. 이건 자격이 요 7번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정지 기간 중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받고 그만두었으나 그 기간 중에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이다. 기간 중. 그다음 10번은요.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데 그자들이 현재 기간 중에 있다는 얘기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실 것 같아요. 자 정지 기간 중이면 못한다. 당연할 테고 그런데 10번은 정지받은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그 해당 기간 동안만큼은 또 등록 결격 사유다라는 말은요. 자 얘만 하나 들어볼게요. 자 A란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갑이란 사람이 현재 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자 일을 할 당시에 이 법인 자체가 업무 정지를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에 해당이 됐다고 하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 6개월의 업무 정지가 내려왔다면 그 임원이라는 사람은 같이 6개월 동안은 중개업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이 사람 갑이라는 자가 그럼 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 사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했지요. 사임해서 또 다른 B라고 하는 법인으로의 임원으로 재취임하겠다고 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같이 공동 책임을 져라는 차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 경우도 정지당했다고 할 때 같은 그 기간 동안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1번에 보시면 여기는 이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여기 자, 금고 이상형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징역과 금고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요.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형은 형인데 자 형법상 형벌이죠. 요 위에는 금고 이상형, 여기는 벌금형. 그럼 여기는 징역과 금고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벌금은 이 앞에 이 법에 위반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이 법 공인중개사 법인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징역과 금고에 대한 내용이면 말이죠.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사안이든 아니면 다른 타법 위반한 사안이든 무조건 전부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법이었든 간에 징역과 이상 금고 이상 선고받게 되면 사유에 해당이 돼서 해당 기간 동안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벌금은 다르죠. 그럼 벌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 법이 아니라 뭐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등 타법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답니다. 액수 관계없어요. 이 사유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금 많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지 자, 이 법의 일대는 사유가 되지요. 그러나 또 액수가 중요해지죠. 300만 원 이상 선고된 때만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자, 이 법일지라도 300만 원이 안 돼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렇다면 괜찮은 거죠 또. 그래서 이제 형을 먼저 비교하시는 거예요. 요 위에 형은 징역과 금고는 이 법, 타법 전부 다. 그러나 벌금형일 땐 공인중개사 법만 위반되면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액수가 300 이상 선고될 때다. 그럼 얼마 동안 못할까요? 3년을 못하는 거죠. 지금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몇 년이 가장 많나요? 3년이 가장 많죠. 그죠? 예, 3년이 주로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물론 뒤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갔을 때 형 집행 면제도 있긴 한데 어쨌든 3년이라고 이렇게 흐름은 3년입니다. 3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 표시 보시게 된 말이죠. 여기 보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 경우에 등록 취소가 되는데 뭐가요? 벌금 받으면이에요. 연결해서 보시면 그럼 3년 못하는 건데 자 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를 받았죠. 그럼 결격 사유에 됐을 테니까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결격 사유로 인한 취소기 때문에 3년을 기산할 때 기간을 계산할 때 얘기해요.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3년이 출발할까라는 거는 벌금형 선고일부터 기산이 돼야지
등록 취소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자, 그 기산점이죠. 결격기한 기산점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을 따진다 이거죠. 이제 이번 시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다시 다뤄볼 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산점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었겠죠. 저렇게 해서 연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한 거거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죠. 그럼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요. 자, 이때 결격 사유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취소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면 된다? 아, 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자,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금고 등등 자, 집행유예 선고됐다. 그러면 자격 등록 모두 취소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장기, 긴 쪽이란 뜻입니다. 긴 쪽의 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건 이제 이건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서 하면 좋겠는데 다음에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긴 쪽이다 하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제 어떤 법인가의 차이점과 등록과 자격의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건 다시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이죠. 위반해서 300 이상 벌금 선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얼마 동안 못할까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언제부터 기간을 따지는지가 문제다. 3년을 지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여기는요. 쭉 가보니까 자, 벌금형 선고일로부터냐 아니면 등록 취소니까 어딘지가 불분명하니냐. 그럴 때 정확한 것은 자, 취소된 이유가 아니라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을 따진다는 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였었죠. 자, 벌금이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법을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건데 그림은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오른쪽은 다른 법입니다. 뭐 형법 뭐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과연 법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받게 되거든요. 징역형 집행유예, 그다음 징역형의 선고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의 선고유예, 그다음 벌금 300만 원 이상이겠죠 물론. 그리고 벌금형도 선고유예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자, 개공이면 등록이고 공인중개사면 자격이겠죠. 자, 이게 취소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직은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고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또 할 테니까 뒤에 또 보기로 합니다만 물론. 자, 그러면 법리 볼까요?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0표로 해놨고요. 안 될 때 이제 X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랬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큰 이렇게 벼 있거든요. 이렇게 벼 있는데 공란이죠. 왜 공란이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 법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인데 금고는 공란이다. 왜냐하면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요. 금고형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법은 48조하고 이 49조 두 개 조문에 형벌이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형벌 종류가 징역형과 벌금형밖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법으로야 뭐 금고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은 종류가 지금 보다시피 징역과 벌금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취소가 될까 안 될까를 파악해 보는 거고, 그리고 다른 법이야 뭐 다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다음 또 하나 보시면 자, 이제 이 자격을 논해야겠는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여기 볼까요? 이 법,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때 선고의 개념 속에는요, 좀 이해하실 게 물론 뭐 실형 선고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문제니까 이 법이잖아요. 등록일 때 징역형 선고받죠. 등록 취소. 집행유예가 돼도 취소. 그러나 선고유예라는 거는요, 선고를 안 한 거예요. 미뤄뒀단 말이에요. 안 했으니까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고 벌금이 이제 300 이상이거든요. 당연히 등록 취소죠. 자, 다른 법 볼까요? 다른 법도 자, 징역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선고유예는 아니고요. 금고되니까 취소. 그러나 자, 벌금은 자, 이 법일 때만 취소이지 다른 법일 땐 괜찮다는 뜻이고 자격증은요. 요 한 줄 가지고 좀 아실 수가 있어요. 한 줄 가지고.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선고된 것만 취소라고요. 그럼 선고란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집행유예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이 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다른 법일 땐 아무것도 취소될 일이 없죠. 이 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이제 한번 그림을 그리셔갖고 뭐 제 생각이라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걸 한번 이제 얘가 이해를 하면서 이 OX를 다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 파트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이어서 계속 이제 제재 나옵니다. 제재. 자 이건 말 그대로 등록과 관련된 제재라는 뜻이에요. 제재. 벌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금지가 된 것이겠죠. 보세요. 자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의 금지예요.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자, 이중 등록 금지,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등록은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 종로구에서 등록 하나 받았죠. 그다음 중구에서 또 하나 받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반대 하나밖에 없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안 된다 하는 뜻이고, 그다음 이제 이중 소속도 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갑이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을이라고 하는 계급 공인중개사 밑에 직원으로 고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급 밑에 가서 또 고용이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고용된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중 소속입니다. 또 다시 만약에 자 계급 공인중개사 개인이죠. 내가 개인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고용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금지다. 그러면 어떻게 벌을 받을까 볼까요? 이중 등록이면요 등록을 절대적 취소합니다. 이제 편의상 이제 절취 보통 이렇게 줄여 쓰게 되는데요. 절취가 되고 뒤에 보시면 이제 표가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표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중 등록이 되면 절대적 취소가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 거구나. 두 번째는요. 이중 소속이죠. 신문이 약간 다릅니다. 자 보세요. 그가 개공이면 절대적 취소하고 마찬가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눠야 게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현재 자격이 이미 정지가 된 상태예요.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소속됐다면 자격 취소고 정지가 아니죠. 정지가 아닌 기간 중인 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이중 소속됐다면 자격이 정지고요. 이렇게. 그런데 형벌은 지금 자 정지 기간 중이나 아닌 기간 중이나 형벌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 이중 소속이라고 할 때 그가 개업 공인중개사면 절대적 취소하고 형벌,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형벌은 같으나 처분은 다르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 뭐 절대적 취소 이런 자격 취소 이런 거 나오죠. 앞에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행정 처분이라고 하고요. 뒤에 1년 이하 징역 1-1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형벌이라고 그래요. 행정형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병과한다는 거죠. 플러스라는 표현은 이제 병과 나란히 병자인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도 하면서 형벌을 처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가 두 가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등록을 좀 보셔야겠는데 방금 여기 나오죠. 자 무등록으로 하는 사람이죠. 무등록. 자 그럼 무등록 어떻게 벌을 받을까 볼까요? 자, 이제 무등록이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또 이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인데요. 나타났군요. 자, 따볼게요. 등패취가 되죠. 자, 이것도 외우시는 거예요. 자, 등패취. 등패취를 무등록 개공이라고 부르거든요. 등자, 등록받지 않고 업을 한 사람. 폐업이죠. 폐업이나 해산했다. 폐업한 다음 업을 하고 있는 자, 취소받고 난 다음 업을 하는 자. 그래서 등패취가 바로 무등록이라 하더라. 자, 무등록인 경우는요. 자, 고쳐놨습니다. 수정해 놨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요. 굉장히 중한 형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자, 형벌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볼까요? 무등록 개공과 그가 한 행위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어떤 뜻인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집을 하나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자한테 갔어요. 가서 모르고 그냥 팔아주세요 그랬다고요. 팔아주세요 그랬더니만 마침 그자가 무등록이었어요. 자, 그럼 그자가 예, 팔아드릴게요 했겠죠. 그러면 저하고 저는 이제 의뢰인이고 상대가 무등록 개공이니까 팔아주시오, 팔아드리죠 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요. 중개 계약이란 거는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계약의 법적 주의가 뭐냐? 예, 무효예요, 무효. 왜? 등록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 배울 때 이제 등록이란 건 말이죠. 적법 요건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적법 절차를 밟아서 업을 해야지 이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요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한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돈 받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중개해 줬습니다. 자, 중개해서 팔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저는 파는 사람이니까 저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중개해 줘서. 자, 그럼 그게 바로 거래 계약이죠. 자, 그 거래 계약은 유효가 돼요. 다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계약됐을 테니까 돈을 고마워서 이제 봇을 줬어요. 봇을 줬다고 치자. 그러면 그 무등록 그자는 돈 받을 권리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준 돈 도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땅 다 반환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건 대부분 판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중개 계약은 무효입니다. 요건이 충족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가 한 중개에서 이루어진 거래 계약은 유효다. 이게 바뀌면 안 되겠네요.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 뒤에 보시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돈을 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행정상 수수료입니다. 행정상 수수료. 바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돈을 내라 이거예요. 어떨 경우에? 예, 시험 응시할 때죠. 자, 응시할 때 돈 내야 됩니다. 그다음 언젠가요? 자, 이렇게 쭉 가보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요. 또 이제 뒤에 배우겠으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테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등록증 등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네요. 자, 이래서 이제 응제 등 아니면 뭐 응등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응등제나 응제 등이나 편하신 대로. 자, 응시 등록 신청에다가 분사무소 집어넣고 각종 재교부.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거거든요. 응등제로 외우시건 응제 등 외우시건 간에 일단 돈이다. 자, 수수료 그럼 딱 기억나셔야 돼요. 응제 등 이렇게. 세 가지일 때 돈을 내신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보라는 게 나오죠. 이건 이제 등록관청이 협회로 합니다. 하는데 날짜 나오네요.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날짜 믿으면 안 돼요. 앞이나 뒤에 용어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요 통보할 사항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등록은 이제 마쳤어요. 등록에서는 이제 결교 사유 포함해서 한 2개나 많으면 3개 정도를 대비하십시오. 특히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그다음 결격 사유, 그다음에 각종 제재 요 세 파트가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이에요. 물론 지금 완벽히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 테니까 이 정도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3장 가죠 이제. 3장은요 중개업 경영 일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어떤 특색이 있는데 일단 뭡니까? 문항수가 많아요 아주. 이상 나오니까 많은데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답을 잘 못 고릅니다. 왜? 아주 정확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답을 찾기가 아주 애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단 문항수 많네요. 많은 높음 중인데요. 각 단원별로 하나씩은 다 나와요. 그 소 단원별 하나씩은 전부 출제가 되는데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내용은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해는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요. 정확히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됐을 때 답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건가 여기는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쪽집게 이렇게 뜻이 있죠. 왜 이렇게 그냥 흰머리 뽑듯이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지만 내용은 쉬우나 쉽다 해서 그냥 얼렁설렁이 아니라 절대 안 되고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만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먼저? 자, 여러 개 줄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자, 고용인 나오네요. 한 문제 출제 물론 하지요. 두 사람 있네요. 우리가 앞서 봤었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둘이 있고요. 묶어서 총칭 고용인이죠. 이건 이제 용어 정의니까 이미 우리가 다룬 바 있었어요, 그죠? 다룬 바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해야겠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들 고용할 의무가 있는가? 그런 건 없어요. 의무는 없고 단지 고용할 때면 이제 뭘 하냐면 고용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해고라고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종료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고용했다면 언제 신고하는가 하니까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뭐 며칠 내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자,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되었답니다. 날짜 아셔야겠어요. 여기는 자, 바로 고용 관계 종료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10일 내에 신고한다. 물론 신고 주체야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지요. 의무자니까요. 자, 고용 신고하고 해고 신고하는 건데 자,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고용해놓고도 고용 신고를 안 하거나 해고한 상태에서 해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고용관계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날짜 또 나오죠. 자, 날짜 확인하시고. 이제 이 과목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그럴 거예요. 기간, 날짜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기간들은 하나도 빠트림이 없어야 돼요. 기간들은 전부 다 며칠, 몇 개월 많을 텐데 기간들은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고 기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기간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 개고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세 가지요. 자, 먼저 민사 책임.
두 번째 형사 책임, 세 번째 행정 책임을 다 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 형, 행정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성격은 좀 다르죠. 다른데 자 이제 맨날 보니까 민사 책임이라는 거는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일명 무과실 책임인데 볼까요? 고용인이 행위를 했거든요. 뭐 고의나 과실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에요? 바로 의뢰인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그러면요. 자 이때 이제 원인 제공자가 고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인도 책임이 있어요. 그자도 이제 본인이 한 행위니까. 그런데 그를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어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배상 책임인데 1차 책임을 누가 지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돼요. 그래서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 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 연대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일단 행위를 한 자는 고용인이었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물어내야 되고요. 물어줘야 되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배상 먼저 하고 그 직원을 상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자, 너 때문에 내가 물어준 거니까 자 내가 물어준 것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상권이 되는 건 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 민사 관계에 있어 갖고서 이 개업공과 고용인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놓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를 지를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책임을 세 개 중에서 일단 지금 보신 건 민사 책임이었고요. 그다음 형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이 고용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쉽게 외울 수 있는 요령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